8.15 국제성명서 International Communique 보도자료 2026년 8월 15일 캘리포니아. 이 성명은 대한민국 국내외 대표적 애국기관단체들의 공동성명입니다. 우리 애국기관단체들의 지고지상 애국활동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 회복과 한반도 통일입니다. 국내외 한민족의 현재 확고한 제1차 목표는 공산주의자들이 탄핵이라는 미명으로 빼앗아간 국가 주권을 도로 찾고 법치주의를 재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법 파면 선고는 탄핵 소추안 자체가 국회가 결의한 일이 없었던 불법 문서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법률적 소외 이유, cause of action이 없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사주를 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궁예지책으로 잘못, 위법, 불법 선고를 한 것인 바 어불성설의 역사적 오류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 이유가 있을 때에 파면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정면 위배하여 실정법과 절차법을 공히 위반, 두 가지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제변호인 포럼 국제로펌에서는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이 6.25 사변을 재발시킨 전쟁행위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총분산인 미국과 국제조약으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기조와 정신 아래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권국가 대한민국 사버린 코리아 코퍼레이션 DBA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를 미국 내에서 설립 운영해 왔으며 주권 회복을 위한 민간 외교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미국 자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과 국토 통일에 적극 협조할 것임은 당연지사이며 동시에 명약 관화한 것입니다. 1.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는 이제 불가피하고 시급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 necessary and proper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즉 애너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건의했으며 그는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미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 목적을 성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조 서한 1 및 서한 2 동영상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교환한 서신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핵무장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레짐 체인지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기존 정치인 기용이냐 아니면 새 인물 발굴이냐의 문제, 윤어게인 대 박어게인 문제 등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는 추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한국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할 탁월한 지도자로서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개국하였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은 적들의 선동 용어입니다. 그 반대로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통제하지 말라는 말이 진리의 말입니다. 교회가 정치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와 집회로서 봉사하여야 합니다. 기도로 나라를 구한 역사는 성경에도 있고 그 외에도 차고 넘칩니다. 최근에 손현보 목사 가족이 백악관 회동은 종교 탄압의 전형적 신뢰를 미국 정부가 홍보한 것인 바 한국에서 종교 탄압, 입법 행위 등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매우 위태롭게 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3. 언론의 순기능, 역기능. 언론은 표현의 자유의 보루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작금의 언론은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비굴 왜급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제4의 권력 분립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의와 진실에서 떠나 있으면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라 생각해서 부안해동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혀를 물고 사라져야 할 자들이 바로 마녀 사냥꾼들입니다. 역사적 매국노가 되지 않으려면 깊이 있게 자성할 일입니다. 4. 전범재판 제소 이슈. 전범재판은 국내 사법 절차를 넘어서는 명제입니다. 탄핵 심판이 위법 내지 불법이었으므로 이는 재심에 회부하거나 무효선언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내 법치주의가 말살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법적 제소는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해야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레짐 체인지가 달성될 경우에는 그 실익이 절반 정도로 감소되므로 그때 시점에서 재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트럼프 향 서한에서 보시듯 동전범재판 제소 문제는 국무장관 소관 사항이니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5. 인해 전술은 중공산이다. 6.25 사변 때 중공군이 대거남 침하여 장진호에서 미군 3만 8천여 명을 전사케 했던 것은 당시 무기도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인해 전술로 잔인하게 동기어진케 한 잔혹사였는데 중국 공산당은 현대 사이버 전쟁의 일환으로 이를 재현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민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경제적 마비 상태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1919년 이후에는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신하여 중공이 세계 제3차 대전을 획책하였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비도의적 횡포에 대한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유튜브 어카운트 채널에 올린 글들을 조회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부정선거 시비. 국내외를 풍미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일로 국론이 계속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물론 존재합니다. 중공산임에는 틀림없으나 예전부터 한국과 미국에 엄연히 존재하였습니다. 2020년 미국 선거에서 한국항공사가 부정투표 투표지를 배당한 일도 있었으며 우리 임시정부에서도 여러 번 선거 무비론과 망국론까지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엔 미국 대선 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일 2개월 전에 경고성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와 그 가족이 감사장을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경고에 따라 잘 관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했죠. 이 선거 이슈는 장래 한국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올공 집회 등에서 부정선거 사실관계를 파헤친 머스탄 전 대사의 사건을 보면 우매한 좌파 정치인들이
그를 공공연히 애국 선교자로 오히려 승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공 집회에는 우리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원로원 회장 장충곤 씨의 그 눈부신 협력 사업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7. 북한 경제개발은 통일의 전제 조건이다. 5, 6년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이 석방될 것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박트 파트너십을 제안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전략의 추이에 따라 파트너십 경제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정책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북한 처우 문제가 부각이 되면 조만간 이 개발 계획의 전모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8. 박 어게인 대 윤 어게인. 많은 국민들이 윤 어게인 신드롬에 정신없이 몰려드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럼 박 대통령은 왜 제외하느냐 하는 초심을 존중하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탄핵은 둘 다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그것도 선고 내용조차 동일하게 같은 적군의 전쟁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위에 보았듯이 소의 이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좌파가 계엄을 내란으로 정의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했습니다. 초심을 아는 자들은 상탁이 하부정의 이론, 즉 선례 존중의 이론에 의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 대통령을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만들어 검찰 공소를 한 장본인이었음을 이유로 대통령 재임은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 귀추는 엮어보아야 할 일이며 공모자였던 한동훈의 처리 문제와도 관련이 되니 아직은 오리무중이나 하겠습니다. 9. 충신과 역적은 종이 한 장 차이냐? 미국 경력 변호인들 법률 의견으로는 1. 탄핵 인용이 없었고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용되었노라고 국민에게 선포하여 오늘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주군을 지키지 못한 정승이 되어 천하 역적이 된 자. 2.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불법 부당한 파면 선고를 받은 주군을 법률적으로 대리하고 사실관계도 대면한 자가 불법 행위에 대해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인정하고 비리에 동정한 그리고 변호사법 및 이해관계 상충법을 위반을 해서 저지른 폐류나 그리고 셋째, 법을 아는 검사로서 헌재의 판결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간주되는 자가 모르는 체하고 짐짓 대통령을 헌법 제84조 특권을 무시하고 형사기소하고 구형한 조폭두목 같은 자. 이들을 과연 전범에 포함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들 3플러스 사람은 어느 나라 사법 시스템 하에서든지 대역적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외에도 역사적 어불성설들, 비굴 왜곡의 표상들, 세뇌 선동 강구열 등 논리적 오류와 흑백 논리, 합리성 부재 등 더 많은 어부성설들이 있으나 지명관계로 8.15 성명 2호로 이첩하고자 합니다. 임시정부 제2 목표는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 교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시정부 공익법인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제변호인 포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